자, 오늘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위치한 니시자키 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노출 콘크리트 주택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노출 콘크리트 주택 중에 가장 폐쇄적인, 그리고 약간 무미건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조금 삭막한 느낌의 주택이어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멀리서 본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콘크리트 박스가 바로 생각이 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위에 보시면 이쪽은 반원형 모양으로 약간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반대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뻥 뚫려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편에는 천창이 길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집 길쭉하잖아요. 이 긴 쪽 양쪽 끝단에 모두 도로와 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쪽 도로는 좀 차량의 통행이 많아가지고 비교적 소음이 좀 발생을 하는 곳이어가지고 이쪽은 아예 그냥 마감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 바로 전면의 모습이고요. 이 전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죠. 뭔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도 들고 뭔가 엄청 육중한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브루탈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파사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 아래쪽을 약간 띄워놨죠.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내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반대편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사진은 이쪽이고, 이 반대편이 주 진입구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 널찍하잖아요. 이쪽에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오른쪽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주 출입구의 모습이고, 이 가운데는 또 아주 넓은 면적으로 개폐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멀리서 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역시 안도 타다오의 아즈마 하우스가 생각날 정도로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도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입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길쭉한 복도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길쭉한 복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들어오면 이제 DK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다이닝룸과 키친이 위치를 해 있고, 엄밀히 따지면 여기를 리빙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다다미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리빙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는 이렇게 반원형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 테두리를 통해서 계단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실로 돌아서 올라가면 이렇게 2층이 나오게 되고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좌측에는 이제 수전이 위치를 해 있고, 우측 실에는 욕실이 위치를 해 있는데, 참고적으로 1층의 화장실은 입구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특이한 게 여기 또 계단이 위치를 해 있고, 계단으로 좀 올라가면 비로소 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이 하나인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쪽은 이제 천창이 위치한 곳이어가지고 이쪽도 벽을 아예 띄워놨습니다. 여기서 이게 수직적으로 전층이 다 연결되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아래층이 보이는 그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면 간단히 보시면 입구로 들어오면은 LDK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계단실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면은 2층이 나오고, 2층에서 레벨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라가면 방이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입구 쪽 마당의 사진이고요. 이 주택이 약간 삭막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무조차도 굉장히 좀 삭막한 나무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자, 거기서 바로 위를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박스, 사각형 천장이 뚫린 박스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일종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전면부 사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가 하나 위치를 해 있고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이 주출입구 문인데 도어가 굉장히 특이하죠. 문을 열면 이렇게 길쭉한 좁은 형태의 복도가 바로 보이게 되고요. 몇 발자국도 앞으로 들어가면은 입구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좀 좁은 걸 알 수가 있죠. 비례감이 사실 요즘 주택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비례감을 아마 건축가가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조성을 해놓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천창까지 보이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뒤에 문을 본 사진이고요. 이렇게 문이 굉장히 특이하죠. 철제 도어이긴 한데 굉장히 특이한 재질로 도어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건 2층에서 바라본 복도이고요.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와서 그런데 사실 여기 천창이 이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 복도 쪽이 아마도 이 집에서 가장 밝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형태의 내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콘크리트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데 그나마 이렇게 목재 가구를 더해져 가지고 조금은 따뜻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빛이 쭉 퍼져 있죠. 위에 천창을 통해서 이 복도 구간인데, 이 복도 구간이 굉장히 밝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뚫어놨어요. 이렇게 좁게 뚫어놓고 조금 넓게 뚫어놨는데 이거는 아마도 건축가의 의도 같긴 한데 뚫어놓은 부분 이 공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의를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건축주가 알아서 사용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쪽에는 책장을 놓거나 책상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쪽에도 뭐 좁은 책상을 하나 놔도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으면 여기에 이제 철봉을 하나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턱걸이 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이 집의 주택은 거의 다 직선이거든요. 그런데 2층 이 부분에 계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약간 꺾어 올라가는 점이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심심하지만은 않은 구조로 조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옆으로 돌아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이제 키친이고 다이닝룸이잖아요. 근데 2층에 보면 여기가 룸이라고 했어요. 자, 룸이니까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 형태의 난간으로 보이지 않게끔 조성을 해놓은 것도 포인트고요. 자, 이거는 좀 앞으로 나아가서 거실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데요. 이렇게 길쭉하게 좀 뻗어나가 있으면서 이 앞쪽 도로가 훤히 보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도로에서도 집 안쪽을 훤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커튼 같은 것도 달아놓지 않고 그냥 오픈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접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슬라이딩 도어를 이 입구 쪽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렇게 닫더라도 이 룸 공간은 외부에 오픈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가족의 사진입니다. 이 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축주가 약간 뭐랄까 늦둥이를 낳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어린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주택이 과연 아이한테 잘 어울리는 주택인가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애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아이만 했을 때 아파트 1층에 살은 적이 있어요. 이 아파트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이어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곰팡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맨날 감기 걸리고 콧물 달고 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지금 집은 이제 남향 주택에다가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거든요. 이 채광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절실히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일단은 아이가 아픈 잔병 치레가 잘 없어졌어요. 감기나 이런 거는 거의 뭐 1년에 걸릴까 말까 할 정도로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 아이에게 과연 좋을까? 절대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랄까 이 마감면이라든가 이 우중충한 이 주택의 분위기가 아이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아이들은 뭔가 밝은 색상, 그리고 뭔가 아기자기한 것들, 이런 모빌이라든가 이런 재밌는 장난감들이 많은 주택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이죠. 어른들 위주로만 이 주택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약간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뒤쪽을 본 사진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아주 커다란 도어를 설치를 해놨는데, 와, 이 집 도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개인 주택에 이렇게 큰 도어 있는 건 처음 보는데 거의 천장고 다 포함하면은 한 5m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어인데, 건축가가 욕심을 냈다 하면 욕심을 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 저는 굉장히 나중에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힌지 쪽에 문제가 아마 천천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장 나면은 수리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걱정이 들고요. 자, 이 공간이 일종의 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위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일종의 중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아까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래가 좀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이, 불특정 다수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 아래를 통해서 기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이 잠겨 있다 치더라도 유리를 깨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숙자가 여기서 잠이라도 잔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런 보안적인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 천장은 이제 빛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이 중정 부분은 굉장히 좀 밝은 형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보면은 꼬르비제의 롱샹 성당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층에서 주방 쪽을 찍은 사진이고요. 계단이 이렇게 구석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아주 옛날 오래된 이탈리아의 어떤 주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계단이 이 원형 둘레를 따라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서 제 뒤쪽을 보면 키친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형태이고요.
자,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2층이 나옵니다. 이 아저씨가 있는 곳이 이제 바로 들어온 계단으로 올라온 그런 곳이 되는 거고요. 이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수전, 수전이 위치를 했는데 이 옆에 창호를 뚫어놓은 것도 재밌는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탁실과 욕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방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여기가 사실은 침대를 놓는 자리인데 아직 침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상을 붙박이로 만들어 놔가지고 일종의 난간과 책상을 일체화시킨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을 돌아보면 이렇게 붙박이 가구가 위치를 해 있고 이 뒤쪽으로 천창이 길게 뻗어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발코니가 보입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위치를 해 있고요. 나가면은 이런 형태로 발코니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렇게 콘크리트 박스 위에 아래가 뻥 뚫린 콘크리트 박스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방이다 보니까 좀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앞과 옆에는 콘크리트로 막아놨다. 하지만 위아래는 뚫려 있기 때문에 채광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키나와에 위치한 니시자키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봤던 콘크리트 주택 중에 가장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두웠던 그런 느낌의 주택인데 여기서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